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없다. 호재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 실적 비상에 걸렸다는 이런 뉴스 혹시 접해보셨나요? 네, 엄청난 기간 산업. 중국이 경기가 부진해서 안 그래 수출도 좀 줄어드는 가운데 이게 제일 무섭죠. 자체 생산 설비까지 갖추게 되면서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역효과. 정유화학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좀 조선 3사, 네, 뭐, 이 세계 1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점유율이 중국의 뒤를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이런 형국. 그 인건비도 얼마 안 쳐주더라고요. 예, 다른 지방에서 듣고 있기로는 요런 뉴스 종종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접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자동차는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 최근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22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7.7%에서 22년 기준입니다. 22년 기준으로 7.7%에서 7.3%로 줄어들었다. 경기가 좀 침체를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조금 둔화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네, 또 최근에 또 자료가 이거 집값을 많이 띄우는 소재였으면 연일 뉴스에서 나올 텐데요. 부동산 뉴스에서 신생아 특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또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신생아 무용론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설날에 3355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값이 뜨니 안 뜨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 종국에는 거래량, 자 신생아 특례 도입되는 시기 전에 거래량이 140, 150, 160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200건 이상 나오던 거래량이요. 그러던 것이 270건까지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200 주간 기준으로 237, 189, 156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피크가 1월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가 거래량 피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울산만 그러면 거래량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1월 마지막 주 거래량 주간 거래량 피크를 끝으로 거래량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 그럼 또 대구만 이렇냐? 부산 또한 마찬가지 거래량 피크 1월 첫 주, 2월 첫 주네요. 2월 첫 주 거래량 피크를 찍고 부산 또한 크게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물이 많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울산 지난주 마이너스 0.02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특례 거래량 늘어난다. 신생아 특례 거래량 늘어난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거래량 반짝 늘어났을 때의 모습이고 또 서울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낙폭을 더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얼마 안 되는 시청자지만 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울산의 매도 물량 설 이전에 감소했던 물량 재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아마 요 최고 수준 14,800건 정도 되는 수준 금방 뛰어넘을 거예요. 금방 뛰어넘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되면 아마 뛰어넘었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에 못 뛰어넘더라도 다다음 주 되면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감소하던 물량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모습. 월세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하지만 이때죠, 이때. 600건, 700건 있던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거래량이 넉넉한 시장. 그래서 전월세가 강세를 띄기는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임대 물량 연초 4,100건에서 3,500건 수준으로 물량은 10% 정도 감소해 있는 상태. 그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매도 물량은 연초에 14,000건에서 요건 한 3% 정도 증가해 있는 상태네요. 설 이후에 물량이 정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분양권 매도 물량을 이제 뭐 여기 한창 많을 때 엄청난 입주를 했었죠. 23년도에 엄청난 입주를 하던 시기에 분양권 거래가 제법 이뤄지고 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제 입주만 하고 있고 물량은 야금야금 전주 대비 50개 정도 물량이 늘어나긴 했네요. 아파트 거래량 1월의 거래량 이거 상고하죠. 아마 기억해두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4월 10일 이때를 기점으로 자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전세 DSR,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금융 규제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호재는 다 내보냈어요. 근데 말뿐인 호재더라, 입으로만 내뱉는 호재더라, 신생아 특례 호재더라, 110 대책 호재더라, 뭐 좋은 거 있다 카더라라는 이야기만 들렸지만 정말 말뿐이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더라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면 언제쯤 분위기일까요? 22년과 23년 그 사이쯤 분위기, 22년과 23년 그 사이쯤 분위기가 2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주간 기준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1월 마지막 주에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피크를 찍고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시스템의 그 개편에 의해 가지고 조금 뒤죽박죽 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간 거래량은 요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가격 대충 살펴보면 고가의 아파트 57평형 30%, 6억 이상 거래 힘들다 했죠. 6억 이상 거래 힘듭니다. 일부 지역 빼고 6억 이상 거래. 제가 가장 최근 거래 일자 내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6억 이상 기준으로는 뭡니까? 6억 이상 기준으로는 한 건 있었네요. 한 건. 대공원 월드 메르디앙 한 건. 고점 대비 14%.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 외에 하락률은 울산이 지금 굉장히 작은 편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구에 풀피 2억이던 곳이 무피, 심지어는 마피까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부산은 그나마 건재하고 있었어요. 대구가 무피인 상태도 풀피 1억 정도는 보였거든요. 근데 근래 나타난 현상은 부산도 마피가 나타났어요. 울산은 그나마 한 곱이 넘겼죠. 미분양 물량 울산이 거의 부산 인구는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미분양 물량은 똑같으니까 그런 문제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불거질 것 같고요. 점점 이게 따라간다. 순차적으로 대구가 하락 1등,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울산 순서만 다를 뿐이지 하락하는 현상은 똑같이 겪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 또 새 아파트들만 주로 10년차 안쪽 10년차 정도 되는 그런 것들만 거래가 있고 구축으로 갈수록 가격도 많이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평 기준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잘 나가는 곳들 5억, 요거 가격은 좀 대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부 지역 남구에 뭐 한 10억 넘어가는다든지 이렇게 비싼 곳들 거의 10억에 근접해 나가는 곳들, 요런 거 간혹 대구 사람들이 울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울산이 가격이 이런데 대구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대구 소득은 울산에 따라갈 바가 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가격 하락률은 굉장히 적게는 15%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울산의 하락률은 23% 정도. 평균적인 모습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될 텐데요. 대우 푸르지오. 요 경우 보시면은 21%? 요것보다는 약간 더 빠지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자리가요. 끝자리가 지금 올라가는 곳들, 꺾이는 곳들, 뭐 조금 꺾였는 곳들 이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하게 가격이 더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2.5%, 22%, 23%, 이 정도 평균적인 느낌이고 요렇게 가격을 주고 산다? 자, 국평 아니었고요. 국평 기준으로 한 여기 두 개 평균 해보면 한 15% 정도 빠지는 느낌인데 이 평당 1,000만 원 수준. 특히 이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보면은 평당 1,000만 원 하는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은 그 외에 좀 가격이 많이 빠질 법한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거래가 자치를 종적을 감추는 모습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80% 고점대. 요 가격대 안 빠진다. 우리는 안 빠진다. 이렇게 거의 국평이거든요. 거의 국평 기준으로 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지역들도 부산도 살펴보시면 이렇고 대구도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를 누가 접근하느냐, 뭐 신생아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보금자리론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층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접근할 만한 가격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래는 그렇게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22%, 23%, 요 정도 느낌이 아마 가장 지금 시장을 대변하는 가격, 그것보다 좀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들. 원래 이게 시장 가격 자체가 그 크게 안 변하는 그런 아파트들이라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격 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확실히 부산이 덜 빠졌다.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그럼 대구가 뭐 혼자 독보적으로 지 혼자 가느냐? 아닙니다. 세종시 보고 따라갑니다. 부산 뒤따라갑니다.
울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격이 덜 빠졌다? 그러면 더 빠질 그런 자리를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지금 많을 때입니다. 바짝 많았잖아요. 1월달 거래량 굉장했습니다. 2월달 거래량만 해도 아마 요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요 수준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죠. 추세가 이렇게 됐다가 살짝 살아나는 듯 됐다가 요런 느낌. 추세가 요런 느낌으로 따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조금 길게 놓고 봐도 맞죠? 이걸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래량이 다시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줘야지 그 시장에 급등이 나타나고 할 텐데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투입이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기는 힘든 시장이거든요. 점점 거래는 점점 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3억 미만 비중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6억 이상 가격 껑충 거래되었고 또다시 거래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겁니다. 이것도 살아나지 못하죠.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작년에 호재랍시고 했을 때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호재랍시고 나왔던 것이 그것이 정점이고 올해의 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네, 올해 시장 전망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2월달 거래량은 구별로 살펴보시면 다 늘어났지만 이 2월달의 거래량이 문제가 될 거예요. 2월달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에 근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12월달 거래량에 가까운 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느끼겠죠. 호재랍시고 떠들었던 게 다 별 효과가 없네. 자, 이번 주는 분양권 거래 이거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거래도 제대로 조금 집계가 덜 됐습니다. 지금 오류가 조금 있는데요. 다음 주 되면 다 제대로 정지가 되어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평균 전세 가격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낮은 상태, 요 상태 흐름 올 10월 달까지 지속되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면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느냐? 폭등하기 힘들다. 그러면 가격 폭등은 없다. 그 뉴스나 뭐 이런 곳에서 부동산을 띄우고 싶어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라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반박을 제가 주로 하고 있죠. 네, 전세나 이런 통계들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월세 이번 달에 이번 주 집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부족한 내용으로 방송해 드렸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